좋아요, 구독. 마스터님, 일단 일드 커브가 어느 정도 좀 정확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이런 지표 일정들 지금 월요일마다 나와주시면서 항상 체크해 주시잖아요.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2021년이었나요? 네.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제학 이론, 큰 프레임에서의 경제학 이론은 항상 맞아들어 간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일드 커브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를 일단은 나타내고요. 거의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국채 금리 그리고 국채 수익률에 따른 건데 10년물과 한 2년물 정도 미국 기준으로 아니면 10년물과 3개월물 정도로 일단은 일드 커브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있다 받는 걸로 빌려주느냐 3개월 있다 받는 걸로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네. 자, 10년 있다 내가 돈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10년의 그 과정 중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게 금리가 더 올라가는 네.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고요. 네. 3개월 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게 일단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장기 금리가 더 큰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죠? 장기 금리가 더 큰 것이 상식인데 이 채권 수익률 곡선이 일드 커브가 변경이 된다는 거는 어떤 경기적인 이유 때문에 단기 금리, 단기의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뭐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일 이제 공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공개 방송 하니까 거기에서 일단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어떤 현상이 반대적으로 벌어지는 건 뭐죠?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일 수가 있다.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것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자, 그거는요. 여러 가지 요인과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의 마지널, 그러니까 은행의 마진,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아니고 사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망한다라는 뜻이고 네. 은행이 망하면 당연히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일드 커브, 우리가 채권에 대한 수익률, 채권 네. 금리에 대한 이 그래프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정상이나 네. 이게 제로로 된다거나 혹은 마이너스 음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은행권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은행권의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업의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것과 같고요.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 경기 위기가 온다라는 시그널로 지금 하비 교수가 이거를 네. 발명을 했고 수십 년간 정형화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네요. 이게 네. 2020년도에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 현상을 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를 겪었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기 네. 때문에 경기 침체에 살짝 빠져들었고 아. 지금도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어때요?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걸로 일단은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일단 여러분께 한 가지 네. 덧붙여 드린다라고 하면 네. 제가 굉장히 조금 많은 이론적인 교훈을 시켜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요. 네. 우리가 어떤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하면서 긴축을 하거나 아니면 확대 재정정책, 확대 정책을 시행을 하면 네. 이게 실물 경제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것을 중앙은행이 알아채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대응이냐 아니면
후발적인 대응이냐가 일단 논의가 되는데 네. 그 전에 시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을 쓰고 이게 실물 경제, 흔히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이 최종적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거나 경기 침체일 때 가장 나중에 하는 게 해고거든요. 예, 기업의 구조조정과 해고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1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게 이론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 안 빠졌다라는 것은 네. 지금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금리가 동결된 시점 2023년 뭐 8월이라든가 10월이라든가 네. 이때부터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2025년 초 아. 이때가 경기 침체를 오피셜하게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네. 거지만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건데 아무리 호재가 우리가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호재가 나왔어도 한가를 찍을 수가 있고요. 소위 얘기해서 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설거지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액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의 액션이 어떤가요, 여러분? 매수 쪽으로 네. 그렇죠. 굉장히 강하고 매수 쪽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고 그것은 파월이 일단은 촉발을 했고 파월이 불을 지폈다라고 일단 할 수가 있죠. 금리 인하 3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3월까지는 일단은 강세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고 그 뒤에 시나리오는 제가 저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월의 어떤 페이크,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복잡한 요소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일단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해 나가시면 시장의 대응도 조금 쉬워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일드 커브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프레임한 설명을 좀 드렸고 네. 내일 어차피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일드 커브 수익률, 채권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조금 덧붙여 드리면 네. 제 의견을 일단은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일드 커브 그리고 필립스 곡선, 노동시장에 대한 필립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적이나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수십 년간 그게 입증이 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에서 말씀드리죠. 좀 호키시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이론대로 가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론대로 간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